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일 제 105회 토요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하기로 했죠. 네, 오늘이 토요 마음 공부를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 함께 하는데 오프라인이 조금 절반 정도 돼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시청에서 지엄한 분부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게 됐으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토요일 밤 공부는 3분 명상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3분 마음 챙김 명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준비된 분은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네, 비록 마스크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 어서 코로나 시국이 완전히 끝나서 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우리의 온전한 얼굴로 대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는 정서 마음 챙김.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냥 한번 크게 좋은지 나쁜지 한번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기분 없음 활기참. 네, 우울 명랑. 네,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 편안, 조급, 여유, 미움, 사랑, 와, 친절, 불만, 감사. 네, 우리 마음공 그 질의응답하면 됩니다. 네, 항상 시작은 복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복습. 나왔었으니까 또 오늘 좀 특이하네요. 글자가. 네, 복습. 특히 이 마음 공부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 그래서 복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이 우리 몸과 마음에 온전하게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마이너스 지식,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과 마음에 익힌 마이너스 기술,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내 마음에 대해서 잘못된 그 기술을 익힌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추하는 그런 마이너스 기술, 그런 기술이 우리 몸에 익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반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 상황에서 그게 되느냐? 어려워요. 저도 강의를 하는 저도 실제 상황에서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말로 얘기하면서 또 제 귀로 들으면서 저도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습과 반복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순풍의 돛담배, 네, 오늘 밖에 나오니까 이 글씨체가 조금은 좀 번지는데요.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풍의 돛담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것은 역시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을 다시 다지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우리 마음 지식의 첫 번째가 동기상태 이론이었죠. 동기상태 이론. 동기, 욕구라고도 하죠. 동기가 없으면 고통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와 웰빙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고 동기가 없으면 웰빙도 없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동기라고 그랬고요. 그 동기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기 있습니다만 심리학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적 동기 중에 우리가 자율의 동기, 유능의 동기, 그다음에 관계의 동기를 말씀했는데요. 특히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는 아마 그 유능의 동기가 더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높이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요즘에 세태 아닌가 싶습니까? 세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 관계 동기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우리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있죠? 우리가 주어진 시간도 하루에 24시간 제한돼 있고 일생을 보더라도 100년 왔다 갔다인데요. 100년도 금방 아닙니까? 저도 내년에 이제 65세 정년인데요. 잠깐입니다. 네, 여기 윤 선생님 머리도 허여신데 옛날에는 아주 까마셨을 거예요. 그죠? 네, 잠깐입니다, 진짜. 여러분 젊은 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마음은 저 20대 같지만 어느새 벌써 65세를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갑니다. 정말 인생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중요할 때는 바로 이 동기죠. 나한테 내가 어떤 동기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몰바레를 하지 않습니까? 몰바레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특히 몰바레 내 동기를 자꾸 확인해야죠. 그래서 순풍의 돛담배를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이 관계의 동기와 유능의 동기를 같이 묶어보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라 볼 수도 있죠. 그러한 관계의 동기와 유능의 동기를 묶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자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요. 그 일에서 우리가 유능해지고자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게 되면 그 유능이 다 어디로 이제 몰려가게 되냐면 돈으로 몰려가요. 돈 많이 버는 걸로. 그러다 보면은 그 지나치게 자기 낱개로서의 자기만을 생각하게 돼요. 뭐 조금 넓혀봤자 뭐 아내, 자녀 요 정도 핵가족이라 불리는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도 아니고 함께 사는 사회인데 인디라 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 사는데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것,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이 내 안의 관계의 동기와 연결되게 되면 똑같이 내가 순두부 장사를 하거나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 모든 일들에서 더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의 동기의 충족인데요. 관계의 동기의 충족은 나 개인의 충족이기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관계의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계 동기를 추구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현들이 사랑을 강조하고 자비를 강조한 거죠. 이 관계의 동기가 충족될 때 행복해요. 심리학에서도 많은 연구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관계에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동기가 조화롭게 충족되는 게 좋겠지만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관계 동기라는 면에서 그 순풍의 돛담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혼자 자기 개인적인 욕구만을 추구해 사는 사람을 제가 비유하기를 노조 가는 사람이다. 노조에서 배를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관계의 동기를 잘 활성화해서 사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기여하는 바, 또 그들의 그 밝고 기쁜 얼굴을 보는 것 속에서 내 행복을 느끼고 그럴 때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관계 동기를 살려라.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나 개인의 속에서만 의미를 찾지 말고 우리 의미를 발견한다, 발명한다, 부여한다는 거죠. 말씀 나눴죠? 그 자기가 의미를 발견한다는 표현도 틀린 말이 아니고 발명한다 혹은 부여한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 자기 삶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관계 속에서 부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은 짧게라도 1분 명상이라도 제가 고요한 시간 갖습니다. 제가 외부 강의를 할 때도 외부 강의할 때 뭐 명상한 사람들이 뭐 얼마 되겠습니까만 그냥 조용히 명상한다는 말 하지 않고 1분간 고요한 시간 갖겠습니다. 마치 칠판을 강의하기 전에 칠판을 깨끗이 지우고 강의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고요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분 동안 고요히 합니다. 저는 명상하겠죠. 명상할 때 좀 마음을 비우면서 약간 기도라고 할까요? 기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합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제가 한다는 생각을 가급적 안 가지려고 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준비해 와요. 오늘도 오면서 몇 가지 그 전에 준비한 아이템도 몇 개 있고 또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앉은 자리에서 또 시작할 때 마음을 비워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분의 기운을 받습니다. 그걸 하느님이라 불러도 좋아요. 부처님이라 불러도 좋아요. 알라라고 부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요. 우리 영안으로 본다는 말도 있죠.
또 부처님 불자 불안으로 본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분노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우울할 때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불안할 때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우린 다 그때그때 불안의 눈, 우울의 눈, 분노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또 대체로 돈의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없을까요? 우리 물리적으로 말해도 여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보는 세계는 여러분 이러한 그 가시광선에서 볼 수 있는 세계만 봐요. 여기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떤 라디오 전파도 있고 TV 전파도 있고 온갖 무슨 그 스마트폰에서 누군가 찾고 있는 뭐 전파도 여기 지금 꽉 차 있습니까? 꽉 차 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여기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제가 지금 와이파이를 지금 저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에 놨습니다만 누군가가 이 순간 전화를 저한테 했다면 제가 켜 있다면 울리겠죠. 꽉 차 있습니다. 이거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물리적으로만 표현해도 이 세계는 엄청난 에너지로 차 있는데 우리는 단지 우리의 깜냥으로 우리의 주제로만 세계를 봐요. 구성주의, 구성주의.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우리가 만든 세계예요. 우리가 이 하드웨어가 가시광선밖에 못 봐요.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 못 봐요. 우수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 70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 사이만 봐요. 700나노미터가 넘어가는 조금 더 긴 파장은 그거는 이제 적외선입니다. 또 자외선, 그 400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파장은 또 못 봐요. 요거는 또 자외선, 또 짧은 파장이죠. 엄청나게 큰 스펙트럼에서 우리는 곧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만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이 그 LGN 또 여기 저 시각 BG를 통해서 신기하죠. 어떻게 이 색깔을 보죠?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세계는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에너지만을 선택해서 봐요. 왜 선택할까요? 몰라요. 기독교로 보면 하나님 뜻이고 불교로 보자면 업입니다. 우리가 그 업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 하드웨어만 가지고 세상을 봐요. 그러니 우리가 보는 세계는 그 하나의 세계일 뿐이구나를 아신다면 이 구성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구성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 내에서 아름다운 구성, 지혜로운 구성, 자비로운 구성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도 시작할 때 마음을 비웁니다. 저는 이 세계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으로 마음으로 지은 것들이 파동처럼 남는다고 봐요. 그게 영향을 주죠. 우리 브레인의 어떤 그 생화학적인 그런 기억에 어떤 흔적으로 남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기운은 남을 수도 있죠. 그런 기운들은 서로 비슷한 길이 모이겠죠. 아마 굉장히 그 힘든 기운도 있을 거고요. 밝은 기운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강의를 할 때 그 밝고 지혜로운 기운이 이 김정호라는 몸과 마음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또 제가 공부하는 것은 그러한 기운이 이 김정호라는 몸과 마음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의미를 전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으시다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번에 그 순풍의 돛담배에서 관계 동기와 유능 동기를 함께 연결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참 자본주의 시대에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매몰돼 가지고 왜 그 일을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2016년도에 처음 할 때도 한번 느꼈고, 최근에도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에 보직 하나를 맡아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빠져요. 근데 그 일을 왜 하지? 그 예를 들어서 이 센터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다 보면 일을 이루는 거에 초점을 두니까 이 일을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짜증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거, 또 그 가운데서 저의 그 인품,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만약에 일은 얻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이상한 괴물로 바뀌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상한 괴물로 바뀌어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배운 말인데 2, 3년, 한 3, 4년부터 있던 말인데 자낫괴라는 표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자낫 여기 보이십니까? 네. 자낫괴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학생들만 쓰는 용어인가? 저 이거 들은 지가 요즘 나온 게 아니에요. 벌써 한 3, 4년 전에 나온 말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글자도 이상하죠? 자본주의가 딱 알겠죠? 낳은 괴물. 와, 이거 정말 적확하게 요즘 시대에 잘못하면 될 수 있는 괴물의 이름을 잘도 만들었다.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뭐 갭 투자해가지고 뭐 강남에 뭐 아파트를 뭐 10채씩 얻으면 뭐합니까? 그래, 그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돈 많이 버는 거, 다만 강남에 아파트 여러 개 갖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때 괴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강남에 열채 있으면 안 죽습니까? 아니 무슨 버핏이죠?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은 안 죽습니까? 그 사람 왜 기부하고 그러겠어요? 그 많은 돈을. 죽는 걸 알거든요. 죽을 때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푼도 못 갖고 간다는 걸 알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괴물은 적어도 피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에 와서 이 마음 공부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게 농부든 어부든 아니면 교수든 선생님이든 아니면 택배 기사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지구에 와서 내 영혼이 뭐라 불러도 좋아요. 나의 내면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잔악계가 되느냐. 특히 자본주의 시대는 참 위험해요. 우리 욕구를 그만두지 않아요. 계속 욕구를 쥐어 짜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칫하게 되면 잔악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관계 동기, 내가 왜 사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 그걸 놓치게 되면 저도 종종 놓치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또 크게 또 반성하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 놓쳐요. 일에 자꾸 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또 뭐 학교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일에 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여러 직원들도 함께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 것들, 또 여러 사람들, 이런 또 일을 맡은 또 분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물론 일을 망치라는 뜻은 아니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조금 1%라도 둔다면 내가 무엇이 되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냐. 일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지금이 때가 아닌가 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가 아닌가 보다고 물러날지언정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순풍의 돛담배, 네, 이것하고 좀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일의 그 의미를 잘 부여하고 그것이 잘 부여될 때 보이지 않는 힘을 받는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기운의 힘이기도 합니다. 뭐 종교에 따라서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우리가 종교가 있든 없든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그 세계의 기운을 받아라. 많이 있습니다. 또 종교마다 다 있어요.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되고 불교에서는 불보살의 가피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저 혼자 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참 도움이 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막 하다가도 이게 뭐 내일인가? 마음이 느슨해져요. 안달하지 않고 뭐 내일인가? 이게 잘 되기 바라세요? 그럼 잘 되게 하세요. 약간 배짱을 부리는 거죠. 내가 뭐 이걸 이거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 필요하세요? 그럼 되게 하세요. 뭐 때로는 이런 배짱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나만의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종종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저 2주년이라고 그래서 좀 제가 너무 큰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마음 챙김하고 좀 다시. 근데 그런 면도 있다는 말을 오늘 좀 솔직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그 복습과 함께 다시 한번 그 관계 동기의 중요함 그리고 의미는 우리가 부여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이 하는 일은 눈을 뜨고 주무실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직업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 직업 활동에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의미, 특히 그 함께 더불어 산다는 이것을 유념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여러분이 일이 더 재미있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순두부 장사하면서도 돈도 벌리는 것은 보너스고요. 그 온 사람들이 기쁜 얼굴로 맛있게 먹고 고맙다고 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은 보너스로 벌리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관계 동기와 관련해서 자기 하는 일을 잘 의미를 부여하자는 말로 다시 한번 오늘 어, 그 짧은 강연의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나온 것 중에 쭉 보니까 우리 지난번 그 2주년 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명상 시간을 좀 늘리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주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한번 중간 명상을 3분 정도, 3분 중간 명상하고 또 질의응답 소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 편히 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 화면을 제가 전체 보기로 바꿀까요? 여기 오신 분들은 또 뭐 시간이 좀 계시죠? 네, 이따가 또 여쭤볼 수도 있으니까 먼저 병렬 갤러리 여기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을 먼저 해서 네, 혹시 소감이나 네, 또 질의응답 있으시면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교수님. 네, 박 선생님. 네, 제가 잠깐만요. 네. 네. 아, 이거 오늘 들었던 내용하고 조금 관계가 좀 네네. 한데 없을 네. 수도 있어요. 네네, 괜찮습니다. 우선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하고 아까 네. 관계 동기에 대해서 네네. 말씀하셨던 걸 얘기하고 싶어요. 네. 우선은 저는 최근에 엄청 극심한 불안을 느꼈고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잠을 자야겠다고 집착했던 이유는 보면 네. 내가 잠을 자야지만 타인한테 조금 더 괜찮은 내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타인에 대한 시선을 많이 의식해요. 그래서 더 많이 힘들어요. 두 번째는 저는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으면 내가 좀 더 괜찮은 내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내 불안, 우울, 외로움 같은 그런 어두운 감정은요. 정말 하늘의 맑은 하늘만이 보고 싶고 저는 구름 한 점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그 약이라도 먹으면 좀 더 편안하고 괜찮은 내 모습이 나오니까 전 그 모습으로 타인과 네, 아까 관계의 동기 말씀하셨듯이 저한테는 관계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약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 네네. 모습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저예요. 난 좋은 막 상냥하고 밝고 따뜻한 모습, 타인들이 나한테 칭찬해주고 요구하는 그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어요. 구름 한 점이라도 있는 걸 용납하지 못해요. 구름 한 점이 있으면 저는 너무 많이 그런 불안을 겪고 힘듦을 겪기 때문에 막 네. 태풍이 몰고 폭풍우가 쏟아질 것 같고 집이 다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는 막 이렇게 무슨 책이냐면 미드나잇 인 라이브러리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책도 약간 저와 같은 감정을 겪은 사람에 대한 이 책인데 이 책에 대한 블로그 리뷰 같은 거를 보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 며칠 잠을 못 자고 불안이 너무 심하니까 회사에서 일도 못 하겠고 나 이거 회사 그만둬야겠구나라고까지 생각이 들고 나 이거 어떡하지? 아이들 나 못 돌보겠구나라고까지 가고 안 되겠다. 나 진짜 살 길이 없다. 정말 그때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이거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가족들의 도움, 뭐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정말 버텨내는 힘으로 그러고 나서 버텼어요. 네.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지금 과거의 10년을 봐라. 어떻게 당신이 지내왔는지를 보니까 정말 잘 지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저는 하느님이라고 그걸 느끼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는 그것조차 믿음과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엉엉 울었던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마음에 대해 너무 나 자신한테 미안해서 막 엉엉 눈물이 났어요. 내가 네네. 그런 모습조차 다 보이기가 네네. 싫고 타인한테도 그런 모습이 아무것도 보이기가 싫은 네네. 거구나라는 그런 아픈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났고 정말 나 네. 자신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많이 했어요. 네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미안함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네. 뭐냐면 제가 사회복지사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항상 회사에서는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왜 일하지? 나 어르신들을 돌봐야 돼. 그리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양원에서 겪는 이런 시기 동안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느끼기를 원해.
그리고 나는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나한테는 사랑이야, 음, 관계야. 이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음, 그래서 근데요, 어르신들을 그렇게 위에서 돕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요양 선생님들과는 계속 부딪혀요. 음, 요양 선생님들과는 정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들을 조금 더 잘 케어하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음, 이런 말도 원래 못하는 저였는데 최근에는 자꾸 그 목적을 생각하고 그래 너 이거 이 과정 너 겪어서 지나가지 않을 거야? 너 여기서 그만둘 거야? 아니면 말해야 돼. 네가 일하는 이유를 생각해서 말해야지. 그리고 견뎌 나가야지. 음,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말을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요양 선생님들과 이제 적당한 유대관계는 있지만 관계의 동기가 자꾸 많이 틀어져요. 음. 예, 틀어지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돼가지고 예, 네네. 지금 아, 말씀드렸어요. 네, 네, 예, 좋습니다. 그게 고맙습니다. 끝이에요. 아이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 첫 번째 거부터요. 그 굉장히 불안함 느꼈고, 그 잠도 잘 못 주무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약이라도 먹어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래야 타인에게 괜찮은 나를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박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관계의 동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관계의 동기가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네. 그 선생님에 관한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저들에게 내가 미소를 준다, 커피 한 잔을 준다, 뭔가 좀 그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눠 먹는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초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동기라고 할 때는 서로가 좀 상호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는 관계의 동기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에 꽂혀 있죠. 내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 남들에게. 물론 그것도 관계의 동기로 보려면 볼 수도 있는데, 그걸 관계의 동기로 본다면, 그거를 관계의 동기라고 본다면, 이거는 회피 동기로 볼 수 있어요. 회피 동기. 제가 관계 동기가 아니라고 할 때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동기가 아니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그 좀 관계 동기란 걸 또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나 그거를 또 학문적으로 만약에 분류한다면 관계 동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회피 동기에 의한 거라고 하죠.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남들에게 좀 못나 보이면 안 돼.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 하는 어떤 그 회피적인 동기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회피 동기의 관계 동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관계 동기는 접근 동기여야 돼요. 접근 동기. 접근 동기. 선생님이 자녀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거 자발적이지 않아요? 네. 그 박 선생님이 지금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면 안 돼, 저렇게 보이면 안 돼 하는 것을 남편분이나 자녀분들한테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어, 감정이 이 아이들한테 가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근데 남편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남편한테는 네. 다 그냥 보여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남편한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물론 자녀들한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나요? 네. 선생님이 힘들다고 해서 자녀들의 식사를 그 밥 챙겨주는 것을 잊어버린다거나 뒤에 자녀분들이 있는 모양이다. 어, 잊어버린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조금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아마 뒤에 자녀분들이 있어서 좀 집중해서 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잠시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많이 해요. 타인을 의식하는 거죠. 타인을 의식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관계 동기가 아니라 그거는 회피 동기에 의한 거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실제 있어서는. 내가 어때야 한다는 거, 자기의 이익에만 이제 초점이 두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동기의 경우에도 그게 회피 동기의 관계 동기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 동기가 아니고요. 접근 동기의 관계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갖는 관심 같은 거는 진정한 관계 동기죠. 내가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학교 어린아이라면 학교 갈 수 있게 챙겨주고 하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이게 내가 주고자 하는 그런 거거든요. 주고자 하는 거. 물론 그럴 때 또 자녀로부터 또 사랑을 받게 되죠.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건강한 관계, 특히 접근 동기에 바탕을 둔 관계의 동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거는 선생님이 타인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관계 동기는 아니고 관계 동기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회피 동기에 의한 회피 동기의 관계 동기다. 건강한 게 아니죠.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면 안 될까요? 박 선생님 지금 말씀할 수 있나요? 왜 아, 밖에 그러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직장의 동료라든지 뭐 네. 요양보호사라든지 뭐 다른 분들이겠죠? 그러면 버림받을 것 같아요. 네, 버림받을 것 같으세요? 네. 조금 우울해 보이거나 그러면은 네. 버림받는다는 건 뭡니까? 직장에서 잘릴까요? 잘릴 두려움도 있고요. 얘 예, 너무 우울해서 회사에서 얘 못 쓰겠다 하고 잘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직원들로부터는 얘 너무 우울해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음, 어, 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은 만약에 주변 동료분이 네, 선생님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선생님은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예, 최근에도 그랬지만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음, 지지해주고 네, 그리고 이왕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어, 그 편이 되어줘서 네, 정말 실제로도 예, 조금 더 편의를 봐준 건 아니지만 공정하게 나름의 네, 대처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왜 선생님이 그런 모습 보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선생님이 보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선생님을 피할 것 같이 생각하세요? 그 많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쉽게 쉽게 하는 말 중에 뭐 그런 말들에 상처를 받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아, 정말 너무 우울해. 뭐 어떤 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우울해. 음, 아, 왜 저러나 몰라. 뭐, 뭐 이런 음, 식으로 하면서 다른 네,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습들을 네, 보면서 네, 나한테도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그런 불안함을 가졌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선생님, 뭐, 지금 그 상태가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선생님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음, 모습을 본 적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좀 우울한 모습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짜증내면 어떡할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네. 때 선생님이 또 염두에 줬으면 하는 마음은요, 마음사회 이론입니다. 마음사회 이론. 음, 선생님이 아마 남편분을 사랑하겠지만 남편분이 미울 때도 있잖아요. 네. 네. 남편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 우울한 사람을 볼 때 네. 한 가지 마음만 있을까요?
아니요, 측은한 마음, 동정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짜증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네, 민낯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저는 그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음, 관례주로 쓸 수 있지만 민낯이라 그러면은 그 진짜 얼굴이란 뜻이잖아요. 네, 가장하지 않은. 그러나 만약에 마음사 이론으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음, 사람의 하나의 나다, 하나의 모습이다 볼 수 있겠죠. 음, 민낯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음,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만 다 민낯이라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기본은 그러면 성악설을 믿는 사람들인가 보죠.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민낯은 없는가 보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지식에 아까 제가 부정적인 불건강한 마음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기도 한다고 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성악설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 내면에는 다 부정적인 게 있고 그게 감춰져 있다가 드러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기보다는 마음사 이론으로 보게 되면 여러 나들이 있고 그렇게 보면 선생님 자신도 우울한 나도 있고 불안한 나도 있고 건강한 나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때로는 어떤 마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처럼 한 일주일 정도 비가 내리는 장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한 30분 내리는 소나기일 수도 있죠.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선생님 마음을 마치 날씨처럼 볼 수 있느냐. 비 오는 날도 있잖아요. 또 비가 많이 오는 날, 꿉꿉한 날, 빨래도 잘 안 마르는 날,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빨래를 해야 되고, 뭐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선풍기 틀고 말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런 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여기 마음 기술에서 이 마음 챙김의 기술을 양성한 것과 관련돼요. 마음 챙기면 여기서 본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본다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있는 그대로. 근데 이 말은 쉬운데요. 쉽진 실제로 해보면 쉽지만은 않죠. 네, 내가 불안하고 그럴 때 내가 네, 불안한 걸 볼 수 있느냐. 그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꾸 연습이 필요하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불안한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일단 필요해요. 불안한 근데, 마음을 네? 근데 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회피 동기로 인해서 첫 아, 번째, 네. 네, 그 관심이 나에게만 가 있잖아요. 아, 내가 아까 선생님은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뭐 힘든 아, 상태가 되더라도 밥은 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내 우울해서 침대에만 눕고 싶어도 아이가 올 때 되면은 저녁을 준비해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대를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잘못되면 안 되는데 내 욕구가 좌절되면 안 되는 그 나의 초점이 주어져 있다는 뜻이죠. 음, 그런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관계 동기는 아니다. 관계 음, 동기라고 부른다면은 그거는 회피 동기의 관계 동기다. 음, 진정한 의미의 관계 동기는 접근 동기의 관계 동기가 돼야 된다는 음, 의미죠. 근데 물론 네, 선생님이 힘들 때 접근 동기를 내기는 어려워요. 자녀니까 그래도 어느 만큼 그 힘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게 또 힘이기도 해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더 빨리 무너질지도 모르죠. 근데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어떻게든지 몸을 이끌고 저녁을 맞아요, 준비하고 그죠? 네, 네. 네, 장을 보르게 하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본다 그럴 때는 이게 마음 챙김인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받아들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지금 상황에 대한 내가 지금 힘들면 힘든 거를 받아들인 상태죠. 네.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네, 종종 말씀드리는 두 번째 화살이거든요. 두 번째 화살. 그 불안하거나 우울한 것도 힘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네, 인정하고
비가 오는 날도 그래도 빨래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빨래하고 계속 내일도 또 비가 올 테니까 장마철이라서 그 선풍기로라도 말리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도 또 그런 날에 맞춰서 그래도 살아가는 거죠. 음, 그럴 때 그냥 저항하면서 음, 그 피하려고 하거나 음, 그것을 몰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마음 챙김과 이 긍정 심리를 함께 해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도 박 나가고 싶 선생님은 네, 지금 자녀분하고 함께 있나 봐요. 네, 네, 네. 이 속에서도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자녀분들이 선생님의 어떤 긍정 심리를 일으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의 건강한 동기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나마 그래도 자녀분들이 없다면 그냥 더 우울에 늪에 빠졌을지 모르지만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녀들을 잘 케어해 주려는 건강한 동기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고 그 활성화된 동기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그것을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아, 지금 내가 우울하면 우울한 상황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내가 비 오는 날도 내가 빨래를 하고 선풍기로 말릴 수 있듯이 내가 우울할 때도 아이를 돌보고 우울할 때도 내가 직장에 가서 할 수 있을 만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음, 우리가 또 우울하지 않을 때도 뭐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이 멍롱할 때도 있고 좀 아주 또 또렷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맞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그 타인을 의식하는 거, 그것이 이제 관계 동기라고 하신 것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관계 동기라고 한다면 그 진정한 의미의 관계 동기는 아니고 5분, 5분. 관계 동기라고 한다면 회피 동기의 관계 동기고 진정한 의미의 관계 동기는 접근 동기의 관계 동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그 자녀분들과의 관계에 그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친구분들이라든지 가까운 사람, 자기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옆에 그 지지해주는 남편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생님을 이렇게 지켜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살을 할 때 보면은 자기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이런 경우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가족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난 그러면 이 사람에게 연결감을 못 줬나?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면 여기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있죠? 네,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연결성을 놓쳐요. 그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때문에 그때는 그 우울한 생각에 빠져버려 갖고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도 이 자신의 그 의식에 작업격에 못 들어와서 그런 그 험한 일을 결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자살 유가족들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연결감이 있는 그 가족의 존재도 그 생각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힘든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결점을 자꾸 잊지 마시고 또 연결점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도 이 관계 동기는 매우 중요해요. 인간은 관계 동기가 이제 단절되게 되면은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감을 느낄 때 아무리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도 그 관계의 연결 속에서 그 힘을 얻고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 옆으로 좀 크게 좀 확장됐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그 관계 동기의 진정한 관계 동기는 접근 동기고요.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나왔는데요. 자비수행입니다. 자비수행. 자비수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비수행은 자비관, 자비행, 네. 자비관은 자비기원이라고도 하죠. 자비기원을 꾸준히 하시는데 박 선생님의 경우에는 일단 자기자비부터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우울하고. 그러면 나 우울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우울하면 안 되는 것은 그 우울한 애를 갖다가
마치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보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울한 애를 오히려 선생님이 그 직장 동료 중에 우울한 사람을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싶은 것처럼 선생님 안에 있는 우울한 나를 자비의 마음으로 감싸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 자기자비 기원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자비 기원을 꾸준히 하시고 자비행도 자기자비행부터 하십시오. 자기자비행. 이것도 이제 자비 크게 나누면 자기자비, 타인자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자비행도 자기자비행부터. 자기자비행이 뭐냐면 이게 우리 웰빙 행동이 자기자비행입니다. 나를 위한 웰빙 행동이 나를 위한 자비행위예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자비행, 자비기원, 자기자비기원, 자기자비행은 웰빙 행동을 통해서 선생님 내면의 에너지가 좀 찰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받아들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우울할 때가 지금 장마철이구나. 잠시 우울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울하구나. 장마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먼저 필요해요. 뭐 때로는 뭐 그 사람들한테 요즘 내가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좀 이래서 조금 미안해요. 내가 업무가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솔직하게 내가 요즘 조금 우울한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아요. 내가 그거를 감추려고 하면은 그게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만이 말해서 좀 오늘 좀 불안한 것 같아. 그 강의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 강의 나왔을 때 좀 불안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려니까 좀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호응이 좋은 또 그 청중들은 또 박수도 보내줍니다. 그 사람이 긴장하고 있다니까 그 용기를 주느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 자기 스스로도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나에게 지금 우울이 왔구나 인정해 주시고 함께 사세요. 함께 걔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걔가 마음 무대를 장악하는 일이 좀 적어질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아서 자꾸 올라오는지도 몰라요. 그래 너도 내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어, 자주 올라와서 마음 무대를 점거하는 일이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은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것도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 훌륭한데요. 선생님 마음에 있는 그렇지 않은 모습도 인정해 주세요. 선생님 마음에 사람들을 사랑으로만 대하려고 하는 나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현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런 나만을 박 선생님, 박 아무개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지 마세요. 그건 훌륭한 모습입니다만 나는 그런 것만 나야. 너 우울한 너는 나 아니야. 뭐 이렇게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우리 마음에는 다 나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요양 그쪽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직업적인 그 역할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마음사회 이론, 어떤 그분의 어떤 나와 지금 연결하고 있는지를 또 보셔야 돼요. 나는 상대방의 메토 나를 부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선생님의 태도는 어쩌면 상대방의 조금 차가운 나를 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르는 사이에 나는 따뜻한 난데 나는 사랑으로 대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람을 이 어르신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이 냉정한 것들아 뭐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죠. 내 속에도 사랑의 나만 있지 않아요. 물론 사랑의 나도 있고요. 내 속에 하나만 이것만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 사람은 뭐 나중에 사람들한테 민낯이 드러났다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사실은 민낯은 아니죠. 그 사람한테도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자신이 그것을 부정하고 나의 사랑의 나만을 나라고 인정한 그 말하자면 그 업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꾸준히 자비관 선생님에게 했던 이 자비관
그 자기자비 이제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타인자비까지 같이 하시다 보면 조금씩 관계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도 계속해서 관계 동기하면서 연결 얘기했습니다만 그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 선생님 아마 지금 자녀분들 케어하느라고 잘 못 드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 유튜브 올라가면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애들이 어디 가자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네, 제가 죄송하지만 먼저 네, 네, 나가보겠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 또 다시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벌써 10시 1분이 됐는데요. 오늘은 또 뭐 2주년이니까 조금 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님이 지난번에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로 또 마음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네. 예, 저 앞에 분하고 좀 비슷한데 관계 동기와 접근 동기 읽다 네. 보니까 저한테 관계 동기랑 접근 동기가 있나 이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비슷하게 그래요? 5년 전에 좀 마음이 거의 이제 바닥을 쳐서 뛴 음. 경험이 있었고 그때 뭐 주변 선배한테 이제 그 터놓고 얘기했을 때 들었던 말이 가족을 생각해야지. 너 가족 생각해서라도 너가 그러면 안 되는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그냥 더 이제 다운이 되면서 나한테 가족은 뭘까 하면서 가족도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한테는 관계 뭐 그런 거가 다 어떤 행복이나 뭐 그런 동기를 주는 걸로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그때 이후로 일단 뭐 지금까지 일단 그 약을 먹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네. 이후로 감정 자체를 이제 안 일으키려고 또 희노애락 자체를 갖다가 아예 억누르고 이제 살려고 그렇게 좀 지내오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의 제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이제 처음 이제 졌다라는 생각을 느낀 게 그 5년 전 그때 제 몸과 마음의 주인은 제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좀 패배를 시인해서 온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음 이쪽 관계 동기 접근 동기가 정말 있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때 뭐가 원인인지 참든 번아웃과 뭔가 이게 하는 일이 다 안 되면서 이제 네. 그 마음에는 항상 이제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뻗어나가서 그것을 아예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 일 자체도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성과는 네. 네. 그때 무슨 일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프로젝트 쪽 이제 관리 쪽으로 했었는데 네,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셨군요. 예, 프로젝트. 근데 프로젝트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네, 잘 안 됐고 스트레스 많았고 예, 그 그때 상태에서 번아웃이 왔고요. 예, 그래서 약을 좀 드시게 됐고요. 예, 그때 뭐라고 그러던가요? 공황장애라고 그러던가요? 그냥 정신과에서는 그냥 우울증이라고. 우울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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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일을 그만두셨나요? 아니면 계속 하고 계신 그래서 거예요? 그때 회사는 그때서 그만두고 네. 그것도 이제 그 우울증 약도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서 저한테 맞는 그 약을 찾는 데까지가 한 서너 달이 그렇죠.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서너 달 후에야 거의 이제 네. 다시 올라오기 좀 네, 시작했고요. 네. 지금도 약은 드시고요. 예, 계속 듣고 있고요. 먹고 네, 있고요. 그럼 5년째 들고 계시군요. 드시고 예. 계시군요. 네.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찾으셨나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것도 기업인가요? 아니면 혼자 따로 예, 하시는 기업입니다. 건가요? 예, 회사입니다. 네? 예, 회사인데 예. 네, 들어가서 네. 예, 하고 지금은 있고. 뭐 일하시는 데는 특히 어려움은 없고요.
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고 네, 이제 가급적 알겠습니다. 이제 인간관계나 그런 거 네네네. 네, 안 알겠습니다. 밀리려고 네. 그렇죠. 그럼 선생님의 그 행복은 어떤 겁니까? 어떤 때 행복하세요? 솔직히 행복이 행복서 느끼는 건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냥 잘 아예 찾아, 그런 음. 그냥 아예 아니, 뭐, 그냥 그런 행복을 너무 거창 해석하지 마시고요. 네. 뭐 산에 갈 때 그럴 때 행복하다든지, 뭐 와인 한 잔 마실 때 행복하다든지,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뭐 반려견하고 산책 나갈 때 행복하다든지, 뭐 좋아하는 음식 드실 때 행복하다든지,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늘 우울해요? 아니요. 이제 요즘에는 그냥 약 때문에 벌써는 우울이나 뭐 그런 음, 거 자체 음, 이제 그 감정의 좀 이제 약간 메마른 상태로 그냥 음. 지내고 있고 오히려 그런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자체를 갖다가 좀 무의식적으로 아예 생각을 좀 안 하려고 네네. 생각을 안 하려고 하셔서 생각이 많이 끊어지셨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부러라도 그런 틈을 아예 그냥 안 음, 만들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어떻게 틈을 안 만드는데요? 어 그냥 계속 그 일에 집중하고 아, 이래요? 예, 선생님 그러면 이제 회사에 나갈 때도 일하시고, 회사에서 끝나고 집에 와서도 그 일을 하시고요. 예, 그 누구를 만나지는 않으시고요. 예, 별로 그렇게 만나지는 않고요. 네. 그 선생님은 일을 회피 동기로 하고 계시군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저는 100% 회피, 100% 접근은 아닙니다. 섞여 있는데요. 그 선생님한테는 그 일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접근 동기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을 하시는데 또 상당 부분은 회피 동기의 목적으로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을 할 때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 정신이 쏠려 있다 보면은 다른 네. 생각이 음, 아예 좀 없어지니까 네. 치고 들어오니까요. 그런 생각이 날까봐 좀 두려우시군요. 예. 네. 그러면 삶의 질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어, 제가 그 전에, 오래전인데요. 그, 유방암 그 환우셨어요. 근데 그분, 물론 유방암이라는 게 이제 좀 완치율도 완치라고 하긴 그렇고 또 치료가 좀 잘 되는데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재발에 대한 불안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지만 안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자면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더 생각나는 것처럼요. 예. 그래서 그것을 애써 잊으려고 다른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이 그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마치 벌레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저도 왜 비슷한 생각 같아요. 예. 느낌. 네? 예, 저도 그 말 들으니까 저도 그렇지 않나라는 공감이 됩니다. 네. 늘 그 잠재적으로 바로 밑에 깔려 있잖아요. 일을 하시지만 늘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올라올까 봐 뭐 불안해서 일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마음 챙김 공부가 이제 필요하죠. 그거를 조금 아까 박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은 저도 그렇고요. 좀 힘들 때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이 어떤 때는 소나기처럼 몇십 분 있다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장마처럼 며칠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 물론 처음에는 좀 두렵죠. 인정하는 게. 요즘 처음에 힘들 때는 뭐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나 뭐 누가 도와주는 분이 옆에 있으면 그 힘으로 조금 이제 회복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어떤 날씨를 내가 그 속에서 아까 여러 번 비유 들었습니다만 뭐 비 오는 날도 약속 있으면 우산 쓰고 나가면 되니까요. 약속을 실행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그 기본은 그 받아들임의 자세 혹은 받아들임의 힘, 그 마음 챙김의 힘이 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챙김 공부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마음 지식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이 바탕에 두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좀 유연함 이게 좀 생깁니다. flexibility, 심리적인 유연성, psychological flexibility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바른 마음 지식 또 건강한 마음 기술 이거를 이제 익혀나갈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먼저 그 여기서 나온 그 유튜브나 혹은 여기서 하는 이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꾸준히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마음새 이론 등을 공부하시다 보면 하나하나 예를 들면 뭘 바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뭘 바래 하면서 내가 불안해한다면 뭘 바라나 무엇 그 동기 그 뒤에 있는 동기 이렇게 천착해 들어가시다 보면 뭐 삶의 의미도 좀 더 분명해지시고요. 또 그 쫓기는 행동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그 아주 얇은 막으로만 지금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삶이. 그제 저도 가장 그런 점이 예, 좀 불안한 게 여기 딱 덮어놨는데 이게 제 통제가 안 돼서 다시 또 탁 찢어지면 어쩌나 하는 게 예. 예, 가장 큰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함께 있는 이 사인 커브라고 하는 거, 이 사인 커브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 게요. 그러니까 그 물론 아마 그 5년 전에 경험했던 게 너무 커서 그때 마치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어서 그게 또 올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거든요. 예. 네, 그게 이렇게 자주 그렇게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내가 맷집을 키워보자. 내가 불안한 마음이 왔을 때 불안한 마음과 함께 있어 본다든지 또 심심한 마음이 왔을 때 심심함과 함께 있어 본다든지 때로는 일부러라도요. 외로움이 왔을 때 냉장고 가서 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외로움을 쫓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또 때로는 한 번쯤은 그래 외로움을 한번 느껴보자. 그런 자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 챙김의 그 힘을 기르게 하는 그게 마음 챙김의 힘을 기르게 하는 훈련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즐거운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 전에 선생님이 요즘 즐거운 일이 없다면 옛날에 5년 전 이전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으셨어요? 5년 전 이전에는 그 딸이 어렸을 때는 같이 이제 놀러 가고 그런 거 네, 했었는데 이제 딸이 이제 사춘기 지나고 이제 네, 네, 크면서 네, 예, 그런 거가 이제 없어지니까 네, 네, 그래요. 그 따님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 말고는 즐거움이 없으셨어요? 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결혼 전에 이제 같이 친구들하고 뭐 이제 그 스키장이나 가고 그런 음, 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어울리는 네, 네, 가족하고 이제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네. 안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만약에 저의 워크숍에 참여한다면 숙제를 내드린다면은 일주일 동안 내가 예, 뭘 할 때 행복한지를 한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예, 그 중에 가능한 것부터 예, 조금씩 실천을 하시면서 네, 선생님에게 웰빙을 주는 예, 행복을 주는 그런 실천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마음챙김적인 연습도 하시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명상에서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거든요. 예, 생각을 떠오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 감각과 친해지는 연습을 명상을 좀 통해서 하시게 되면 그 생각을 진짜 내가 좀 내려놓고 쉬는 거를 할 수 있죠. 지금은 생각을 쉬지 못하고 생각이 올라갈까 봐 생각과 이제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휴일에 그냥
그냥 자면 괜찮은데 푹 자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하게 그냥 음. 다른 답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네. 불안하고 좀 피곤하고 좀 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왔을 때 뭐 올 수도 있지. 그 화들짝 놀라시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왔구나. 올 수도 있지. 이렇게 좀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자연스럽게 회피 동기 쪽보다는 접근 동기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웰빙 행동에 해당하는 웰빙 행동을 좀 찾아보시고 그것을 좀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웰빙 행동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웰빙 쳐도 그 지금 이렇게 짧은 그 대화로는 충분한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필요하시면 우리 동북센터에 연락을 해주시면 동북센터 연락하는 길은 아시나요? 예, 홈페이지에 네. 네, 그럼 거기서 또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질의응답하는 또 여기 오신 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 마무리 명사 이거 계속해서 유튜브 올라갈 용으로 계속 찍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시 30분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요 1분 명상이 마무리 명상이 아니라 두 번째 중간 명상으로 1분 하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계속 이제 대화는 여기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화면은 물론 저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대화 나누고 계속해서 있으실 분들은 있으시면 10시 반까지 오늘 토요일 마음 공부 진행하는데 두 번째 중간 명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뭔가 말 편히합니다. 어깨 쭉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세션이 되겠네요. 오늘의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질의응답, 온라인으로 질의응답. 이번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 되겠죠? 저희가 영상 영상도 있습니까? 네네. 그 영상도 여기 나갑니까? 온라인으로? 오신 분 이제 수강하는 시간 같이 가지시고 네네. 네, 하시죠. 네네, 그러시죠. 네. 여러분 응답해 주시고 응원의 말씀 네네. 아니면 질의응답을 먼저 하시고 나서 소감 나누기 할때 아니, 그죠. 마음대로 하세요. 질의응답 진행하시고 네 질의응답 지금 진행하시고 네. 시간으로 정해 온라인 맞아. 그럼 하세요. 네. 네, 하세요. 네 먼저 해주세요. 네네.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제가 제가 일어날까요? 지금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목소리로만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2주년이다 보니 센터에서 그냥 나름의 자축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 그러니까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영상 나눔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네.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보내주셨던 저희 엑셀에 다 네네. 보내주셨잖아요. 소감 그거 네. 정리해서 나오는구나.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저희 이게 동북센터의 전경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페라를 오신 분들 뭐 소감이나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으실까요? 없으면 빨리 끝낼까? 빨리 찾아봐. 네, 네. 공항버스 네가 해줬단 말이야. 여기 지금 마이크가 안 꺼진 분이 있는 거예요. 네, 윤 선생님. 네. 뭐 어디서 공부했어요? 중독센터에 아, 네, 네, 중독센터에서. 네, 할수 있게 됐고 네, 또 가장 저한테 다가왔던 게 네. 신다였어요. 쉰다. 이 마이크 들릴까요?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여기 앉으실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마주 앉을 수 있겠네요. 이 마이크가 이거 하나 있으니까. 네, 네, 그 공부하면서 선생님 말씀으로 들을 때는 쉰다를 그냥 마음의 쉰다만 생각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쉰다를 행동에도 갖다가 붙여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일도 많은데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일도 상당히 많았어요. 네. 누구를 간섭하는 거, 또 자꾸 뭐 강요하는 것, 이런 걸 딱 쉬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 행동을 쉬니까 마음까지 굉장히 좋아지고 상대도 그거를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쉬어보니까 그 애정이 아닌 것도 알게 됐고, 예, 저는 그 쉰다를 행동에다 갖다 붙임으로써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어요. 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네. 여기 물론 이제 여기 그 마음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그 욕구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도 다 포함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욕구 생각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혜물님께서는 쉰다를 마음만 쉬는 게 아니라 물론 넓은 의미는 행동도 포함됩니다만 요 행동을 쉬니까 유익함이 많다. 행동을 쉬어 보니까 그 행동의 의미도 알게 되고요. 이게 나는 그 사람을 상대를 위하는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쉬어 보니까 아니구나. 그게 상대한테 강요고 간섭이었구나를 깨닫게 됐단 말씀이죠. 굉장히 마음이 좋아졌어요. 네, 네. 또한 또 제가 그 자비 명상 네, 네. 잘 안 됐었거든요. 네.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저는 자비명상을 할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들과의 관계에서 막 미움감이 막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교수님이 자비명상을 한번 해봐라. 네네. 그러셔서 억지로 좀 하게 됐어요. 네. 억지로 하게 되니까 그 미움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정이나 그 전에 좋았던 어. 어떤 경험들이 올라오면서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말도 조금 좋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상대 태도에 대해서 네. 전에는 그걸 좀 가시처럼 받아들였던 것을 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예. 저한테는 최근에 일어난 가장 좋은 아.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뭐 이제 박수 소리도 들어가고 이제 현장감이 있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를 가운데 놓고 저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같이 들리겠죠? 여기 녹화되고 그럴 때. 좋습니다. 그 자비는 늘상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실천을 통해서 네, 좋은 경험하셨고 이게 실천을 했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심리학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효능감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 효능감.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self efficacy,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뭐를 해요. 이게 없으면은 실제로 해보면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은 실천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못한다고 자기를 갖다가 규정 짓게 되는데 이 자기 효능감에 이제 몇 가지가 이걸 높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실천을 해서 이 성공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신해물님은 실제로 한번 했기 때문에 점점 더 하고 싶게 되고 하게 될 거예요. 성공 경험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리로 하는 거, 대리로 경험, 대리학습이라고도 해요. 이 누군가가 성공한 것을 보게 되거나 듣게 되거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함께 하게 되면 저분도 저렇게 했구나. 더군다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그전에는 아드님과 관계가 힘드셨는데 힘든 사람한테도 이렇게 자비를 보내시고 성공하셨네. 뭐 이런 사례를 듣게 되면 이게 그 대리학습이라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도 자기 효능감이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뿜뿜? 자기 효능감이 뿜뿜 되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 그래서 이런 공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특히 오늘 또 새로운 것은 쉰다가 행동도 쉬어보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욕구 생각을 쉴 뿐만 아니라 행동도 쉬어보자.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이 행동에 또 행동이 마음에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쉰다 그럴 때 행동을 쉰다. 또 행동을 쉴 때 마음도 쉬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신해물님의 그 행동을 쉰다는 아주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래요. 행동을 쉬어보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늘 하는 잔소리, 늘 하는 물론 나는 애정의 말이라고 했겠죠. 늘 하던 거를 쉽지 않았을 텐데 실천하셨네요. 물론 이제 1단계니까요. 또 비슷한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신해물님. 방심하지 마세요. 안 그러시겠죠. 하면서 재미를 보니까 네. 성공하게 돼요. 네, 재미를 하니까. 네, 그 성공 경험이 또 자기 효능감도 높이고 한번 그걸 심리학에서는 강화라고 하는데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것이 힘이 돼서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상승 나선으로 이제 그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선순환이 상승 나선으로 선순환이 생깁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또 이렇게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 또 유튜브나 이렇게 지금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을 한번 쉬어보자. 여러분 자녀에게 하던 어떤 행동,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던 행동, 그걸 한번 쉬어보자. 아주 좀 좋은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네. 별칭이 뭐였죠? 이리로 와보시죠. 별칭이 뭐라고 부르시죠?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 예. 바울. 네, 바울. 네. 알겠습니다. 네. 바울님. 네. 네, 바울님.
네. 교수님 먼저 이렇게 2주년 축하드리고요.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대면해서 반갑습니다. 예, 네. 한 2년 전에 되게 네, 네. 그 힘든 시기에 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아, 이렇게 돼서 네. 지금까지 계속 네. 매주마다 이렇게 좀 네. 다시 리프레시 한다 생각으로 네. 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그 반출을 되게 많이 하던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관계에 있어서 되게 좀 안 좋게 끝내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직업 자체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좀 욱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욱하는 게. 조금 예. 좀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사실 1차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딱 끝냈으면 모르는데 2차적으로 또 그걸 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화살. 예. 그게 또 세 번째로 가서 이렇게 좀 화가 나고 막 예. 자기 전에 막 이렇게 막 잠도 못 자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런 여러 가지 나중에서 그런 걸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되게 좀 화가 나는 어떤 나의 받아들임이 그런 내가 다 보면 이게 또 좀 있다가 네. 또 없어지겠구나, 아니면 잠깐 나가서 뭐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잠깐 나가서 이렇게 좀 좋은 뭐 글을 뭐 읽거나 이렇게 좀 듣거나 할 때 다시 또 이렇게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일상생활을 또 하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제가 그 어떤 부정적인 어떤 반출을 좀 네.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은 그동안 이제 반주 때문에 좀 힘드셨고, 특히 뭐 욱할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하나로 끝날 일을 두 개, 세 개로 끌고 갔었는데, 우리 마음 공부를 통해서 반출을 네. 줄일 수 있다는 거. 그 반출을 줄이는데 도움된 건 뭐였던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그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좀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비명상인 거죠. 자비 수행. 예, 네. 일단 일단은 타인자비 가기 전에 일단 자기 자비를 먼저 해야 되고, 저 네, 같은 네. 경우는 일단 자기애가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자기애가. 네. 사실 타인자비가 되게 좀 안 되는 편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아침에 좀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비가 끝나고 항상 타인 자비를 같이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특히 일을 할 때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따라갈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화를 내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좀 한 발짝 뒤로 놀아서 음, 좀 유머를 좀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은 네.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또 다시 또 네, 원활하게 네. 되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제가 그때 정 선생님하고 말씀 나눌 때 유머 얘기도 몇 번 한 것 네, 같아요. 네, 유머. 네, 유머를 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수행 그러면은 뭐 자비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긍정심리 수행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비와 유머가 함께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행 그러면 이제 자비 떠올리기 쉬운데, 저는 유머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 수행법이다. 마음 수행법. 마음을 쓰는, 그러니까 이제 긍정심리는 내 마음을 쓴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비의 마음을 자꾸 양성하고 유머의 마음을 양성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건평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건평행성. 건평행성. 이 U자를 붙이고 싶어. 건평행성 U, 건평행성 U 이렇게.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유머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앞으로는 건평행성에다가 저는 그 수행하는 사람들 그러면 좀 뭔가 좀 딱딱하고 근엄한 이미지만 있어서, 그게 아니라 이 삶에서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는 유머가 아닌가. 저도 뭐 열심히 유머 수행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사람 같긴 한데, 내비두십시오. 새까지 들어왔네요. 네, 내비두세요. 참새인가요? 네, 문을 한번 열어주세요. 나갈 수 있게. 제가 오히려 불안하겠네요. 확 열어주세요. 네, 열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참새니까요. 와, 이게 참새마저 공부하겠다고 들어오는군요. 네, 길조입니다, 길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자비의 눈으로 보느냐?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같이 찍자. 어떤 상황을 자비의 눈으로 보느냐, 분노의 눈으로 보느냐, 지혜의 눈으로 보느냐, 유머의 눈으로 보느냐. 그래서 저는 유머의 눈도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길러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 챙김과 자비를 양날개로 하자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유머에 꼬리 날개를 붙이자. 응? 이게 비행기가 꼬리 날개가 있어야 또 좀 이게 중심 잡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비와 유머의 양락이라고 싶지만 또 마음챙김과 자비를 양락으로 하자면 그 유머에 꼬리 날게 하는 붙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유머가 결국은 마음챙김하고 연결되는 게 마음챙김이 나를 객관화해 보는 힘이거든요. 그런 실력이거든요. 근데 유머는 이 긍정심리를 통해서 긍정심리 수행법으로서 나를 객관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나 자신을 혹은 상황을 유머의 눈으로 한번 보자. 이거를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관점도 상당히 좋은 수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 선생님, 정 선생님, 바울님이 아주 그 유머로 보는 것도 잘 하셨고 훌륭합니다. 뭐 좀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걸까요? 어려운 점은 기본 제가 좀 갖고 있는 성향이 조금 좀 센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약간 저를 쫙 건드린다 하게 되면 저도 사실 좀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딱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계속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성장을 하면서 네네. 또 배워나가야 되겠죠. 그 선생님이 훌륭한 점은 일단 그런 부분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어찌 보면은 굉장히 과단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구나. 네. 그걸 좀 줄여봐야겠다는 그런 자각을 하신 게 훌륭합니다. 그 자각이 없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맥락에 따라서 이 맥락에서는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활발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성품이지만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거를 알면 그것이 이제 그 마음챙김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마음챙김의 힘이 쌓이게 되면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고요. 또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런 그 유머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면 그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유머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면 그게 분노로 그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나를 동기 좌절로 해석됐기 때문에 그 구성주의 이 구성주의 그 우리 인지적으로 우리 생각이 그렇게 구성했기 때문인데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면은 다르게 경험되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꿈보다는 해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몽해내느냐, 이거를 자비의 눈으로 해몽해내느냐, 유머의 눈으로 해몽해내느냐, 지혜의 눈으로 해몽해내느냐, 그 실력을 우리가 기르자는 게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 선생님 지금 하시는 거를 꾸준히 하시면 네. 또 하시면서 느끼신 거를 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단계 갔다고 이제 그만 나오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도 좀 있긴 한데 언젠가 또 오시겠죠. 이게 마음 공부는 우리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이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작업입니다. 마음 공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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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 넘었나요? 네, 10시 벌써 40분 돼가는군요. 30분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방송은 네, 오늘 토요일 마음 공부는 여기서 접고 여기 오신 분들하고는 뭐 간단한 또 기념품 어디 모양은 보여주실까요? 이건가요? 이 모습인가요? 네,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네. 여기다 보여야 되네. 오신 분들 네, 네. 이렇게 생긴 거를 다음에 또 오실 분들 네. 여기 급여리가 찍히나요? 급여리 보이나요? 이렇게 새겼습니다. 네. 여기다가 보이면 안 되나? 보이나? 이게 화면이 작아서? 네, 알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신 분들하고는 그래도 요 밖에 나가면 우리 종로 덕성여대 본교도 아름답습니다만 요 종로 캠퍼스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우리 마스크 벗어도 되니까 네. 또 간단한 또 말씀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또 뭐 기념 촬영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그 토요 마음 공부 이 온라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